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좀 많지 않은 양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션은 우리 교과서 19장에 해당하는 동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에 걸쳐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변수 함수 중에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특수 형태로서 이제 동차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리적 성질들이 있고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서 사실은 또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동차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형태로 사실은 경작자들이 모형을 세팅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그 경제 모형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차함수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차 함수의 데피니션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변수 함수 f가 예컨대 x1부터 xn까지의 어떤 함수, 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다변수 함수예요. 그 밑에 이제 t라고 하는 값이 이제 0보다 큰 값일 때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양수로 이제 예를 들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함수 값을 갖다가 전부 t배를 해주는 거예요. 변수 값을. 그래서 f에 tx1, tx2, txn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서 함수 값을 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t의 k승에 f의 x1, x2, xn까지 어떤 그러한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함수를 보통은 k차 동차 함수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homogeneous of degree 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상태에서는 모든 변수의 값을 똑같이 이제 t배로 올려주게 되면 함수 값이 t의 k 승배만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 굉장히 좀 특이한 함수라야지만 이러한 그 형태가 만족되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예컨대 0차다. 그럴 때는 이제 결국은 그 변수 값을 몇 배를 하더라도 함수 값이 전혀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k는 0, 0차 동차 함수일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k는 1인 경우, 1차 동차 함수의 경우는 결국은 xi 값을 변화한 것만큼 비례해서 함수 값도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장 흔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등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그 동참수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예제 19-1이었죠. 예컨대 함수 fxy가 x 스퀘어 플러스 2xy의 y 스퀘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2차 동차 함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x와 y를 각각 tx와 ty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tx제곱 플러스 2의 tx의 ty 곱한 것 플러스 ty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t의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t 스퀘어의 f의 xy 이런 모양으로 사실은 함수의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동차 함수의 성질을 갖게 되는 어떤 함수인 것이죠. 한편 3차 동차 함수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3의 x제곱 y 마이너스 y의 3승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할 적에 이 함수에다가 변수 xy를 tx와 ty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t의 3승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f의 xy인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캐치업 할 수 있는 것은 각 항들, 예컨대 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과 2xy와 y제곱이 각각 모두 2차 함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컨 오더 텀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동차 함수가 구성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 텀들이 결국은 다 세컨 오더일 때
2차 동차 함수가 나오고, 서드 오더일 때 뭐 3차 동차 함수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컨대 함수가 뭐 1에 1 플러스 xy다 그러면은 1은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상수인데 xy는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텀 간의 어떤 그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차 함수로서의 성질을 지닐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x 3승 플러스 xy 같은 경우도 3차항이 하나 있고 2차항이 하나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동차 함수로서의 성질을 지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동차 함수가 아닌 걸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그 함수가 세팅되어 있는 모양을 봤는데 각 텀들이 어떤 그 차수가 똑같다 이럴 때는 아 이게 동차 함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손에 잡히는 예를 통해서 그 동차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들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식인 거예요. 수요함수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량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demand, 결국은 이제 D의 X라고 하는 거는 함수 f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p의 x와 p의 y와 i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식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각각의 변수를 놓게 되면 dx는 수요가 될 거고 px는 x의 가격, py는 y의 가격, i는 인컴의 어떤 약자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만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해서 결국은 그 벌어들인 것만큼만 내가 쓸 수 있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i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요가 구성되는 어떤 음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알고자 하는 어떤 이 함수의 형태를 구성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뭐 예컨대 이런 식인 거죠. x1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재화가 있었을 때에 정확히는 재화 1이겠네요. 재화 1에 대해서 어떤 수요량이 x1이고 그 가격이 p1이고 재화 2에 대해서는 가격이 p2고 수량은 x2만큼이고 재화 n에 대해서는 그 가격은 p의 n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용하는 양은 x의 n이다 라고 하게 될 적에 각각의 수요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P1X1 플러스 P2X2 플러스 따다다 PNXN은 I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해서 내 소득만큼만 내가 소비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T배를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래서 TP1, TP2, TPN까지의 어떤 형태, 그리고 T의 I라고 하는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형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마지막 줄에 두 식을 비교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은 첫 번째 식에 t배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지금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꼴이니 결국은 그 솔루션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x1부터 xn까지의 구성은 사실은 그 t배 늘어난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가 결국은 그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동차 함수로서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산 제약에도 변화가 없고 가격이 변화가 없고 그 소비의 어떤 믹스 또한 변동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그 생산 사이드에서도 이제 저희가 공급자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 상황을 들여다볼 때도 동사 함수를 써먹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모든 투입 요소들을 똑같은 비율로 변환시켰을 때 규모에 따른 어떤 수익이 변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노동과 자본을 K배만큼 더 인풋을 늘렸는데 생산량도 K배만큼 그대로 늘어난다 하게 되면 constant returns to scale. 그러니까 결국은 규모에 대한 어떤 리턴이 그냥 컨스탄트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통 규모 수익 불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을 K배 늘렸는데 생산량은 K배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생산이다. 그럼 decreasing returns to scale. 그래서 DRS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K배만큼 증대시켰더니 생산량은 K배보다 더 커지더라. 그럴 때는 이제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생산 함수에 있어서 어떤 그 카테고라이즈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로 살펴본 constant returns to scale, 즉 규모 수익 불변 상태라고 할 적에는 결국 1차 동차 함수에 해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콥터글라스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는 건데, 예컨대 함수 LK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컨대 이제 그 노동 L과 자본 K에 의해서 그 총요소 생산성 A에 의해서 결국 어떤 그 생산이 결정된다고 할 적에 A는 L의 알파승 플러스 K의 베타승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함수의 차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 동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L과 K, 인풋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을 T배만큼 한다고 할 적에 이 콥도글라스 함수, 생산함수에 집어넣고 풀어보게 되면 A의 TL의 알파승, TK의 베타승이 됨으로써 T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동차 함수에 대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성질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일러의 정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제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예컨대 K차 동차 함수인 어떤 다변수 함수 F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결국은 그 변수가 N개가 있다고 할 적에 그 N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예컨대 X1은 그 결국은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X1 플러스 x2 플러스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x2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결국은 각각의 어떤 편도 함수들과 그 각각의 변수들을 곱해준 텀들을 쭈르륵 다 놓게 되면 결국은 k차 동차 함수인 f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질인데요. 이 오일러의 정리를 이제 가장 좀 쉽게 가장 심플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한계 생산성에 따른 소득 분배 이론입니다. 생산함수가 예컨대 1차 동차 함수예요. 그래서 1차 동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규모 수익이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를 할 텐데요. 각 생산 요소들인 그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그 각각의 한계 생산성만큼만 생산 요소를 분배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총 생산하고 똑같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일러의 정리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교과서에도 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예컨대 그 센시티비티 분석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오일러의 정리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차함수의 편도함수들도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fxy가 이제 k차 동차함수다 이렇게 할 적에 일개 편도함수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 fx와 fy가 나올 텐데요. 이 녀석은 사실은 k-1차 동차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증명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f의 xy에다가 tx, ty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k차 동차함수니까 tk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fxy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x로 편미분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x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고 t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tk는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x 이런 모양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결국은 그 튀어나와 있는 t를 갖다가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차수가 t의 k-1승이 되면서 결국은 이 정리 9-4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변수 y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사실은 fy도 k-1차 동차함수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성질, 결국은 이제 그 함수를 편미분한다고 할 적에 이제 그 함수의 편미분에서의 함수가 이제 1차 항이 더 내려가는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등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예지로 제시되어 있는 저식이 되겠는데요. 예, 근데 생산함수가 이제 루트 KL이에요. 결국은 2분의 1차 항이 결국은 루트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저 자본의 한계 생산이다 그러면은 K에 대해서 F를 미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L 오버 2의 루트 K 이렇게 될 거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랬을 때 이제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오브 레이버니까 MPL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L에 대해서 F를 미분해 주게 되면 루트 K 그 다음에 오버 2의 루트 L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었을 적에 이 함수의 모양을 잘 봐라. 생산함수 F는 사실 1차 동차 함수지만은 한계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0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L과 K에다가 각각 T배를 곱한다고 하여도 루트 T가 남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되면서 한계 생산 함수들은 각각 0차 함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FKL은 만약에 K 곱하기 L이다 라고 하는 오른쪽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MPK는 round F of round K 그래서 L만 남을 거고 노동의 한계 생산은 K만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1차가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2차 동차 생산 함수에 대해서 한계 생산의 1차 함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동차함수의 세 번째 성질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얼핏 봐서는 뭐 x분의 y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잘 안 와 닿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류의 스타일을 테크닉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상대 변수 내지는 이제 상대 수요, 상대 가격 이런 개념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도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빵 아니면 빵 아니면 뭐 커피 아니면 홍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재화나 뭐 어떤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할 적에 그 둘 사이의 그 관계를 양으로 표시하지 않고 비율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지금 우리 정리 9-5를 보게 되면 f가 k차 동차함수인데요. 이 동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 변수 하나를 갖다가 x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나눠버려요. 그러면 1, x분의 y 이렇게 이제 안에 변수가 바뀐다고 하면 x의 k승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반대로 이제 y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눠주게 돼 갖고 x는 y분의 x와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 y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제 이 증명 자체는 간단해요. 결국은 k차 동차를 잡는 식에다가 t는 x분의 1 집어넣고 풀어보면은 사실 그대로 저 문제가 나올 거고 y는 y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오른쪽 결과 나올 거고 이런 식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두 개의 어떤 재화를 양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x는 10개, y는 20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x하고 y를 갖다 이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한 단위가 예를 들어서 y하고 1대2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x 한 단위일 때 y는 두 단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성질이 굉장히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아마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얘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규모 수익 불변의 어떤 생산함수, 1차 동차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생산의 어떤 양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적절 생산 규모를 어떤 한 단위, 한 유닛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단위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생산 함수가 예컨대 Q는 F의 K와 L, 캐피탈과 이제 레이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규모 수익이 불변이에요. 즉 생산 요소와 자본이 T배만큼 늘어나면 생산량도 T배만큼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1차 함수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갖다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되면 Q 값은 결국 L의 1승이죠. 그리고 이제 F의 L분의 K 그리고 컴마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노동 L을
1만 투입하는 경우에 이제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게 되면 K가 만약에 이제 4,2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의 생산량은 K가 두 단위 들어가고 L이 한 단위 들어갔을 때 두 배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암시를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양변을 L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쓰임이 생겨버리냐 하게 되면은 노동 대비 생산이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여기서는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노동 대비 생산, 1인당 어떤 생산량, 말 그대로 GDP per capita 이런 식인 거예요. 인당 GDP 뭐 이런 거 논의할 때 이제 결국 이런 식의 어프로치 가능한 거죠. 그럼 인당 GDP는 어떻게 생산돼? 인당 아웃풋 어떻게 나와? 그럴 때는 결국은 그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GDP의 총량을 구할 때랑 함수 모양은 똑같은 걸 쓰고 결국은 안에 인풋 값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인당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K over L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냥 컴마 1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인당 노동 1인당, 노동 한 단위당 생산이라고 하는 식으로 논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 배운 어떤 그 정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동차함수의 성질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동차함수 사실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교과서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금방 리뷰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총 한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본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저희가 편미분의 개념, 그리고 이제 전미분에 대한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저희가 음함수 정리에 대한 학습을 했었고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 주 넘어와서 실제 이제 어떤 경제에서 활용 사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좀 그 활용 사례들 좀 살펴봤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동차함수라고 하는 좀 특수한 형태의 어떤 다변수 함수,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동차함수가 활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경제학자들도 논의를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수리적인 테크닉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알려진 테크닉들에 맞춰서 모형을 세팅해 놓고 논의를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이러한 테크닉을 알고 이제 들여다봐야지만이 이러한 까닭에 모형을 이렇게 세팅하고 가는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뭐 약속, 경제학자들끼리 약속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경제학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일종의 컨벤션을 이제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최적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